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4월 29일 3시를 넘어선 시점에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김정일, 김정은과의 회담이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2000년 6.15, 그리고 2007년 10월, 그리고 이번 이 3차례 회담이 한국의 안전, 한국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6.15, 14 두 선언이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 자유 공동체죠. 자유라는 이념의 공동체를 흔들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적전 분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무기 앞에서 분열되는 거니까 핵전 분열이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선박이 태풍 속으로 들어갈 때는 선장, 선원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객이 있다면 승객도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선장, 선원, 승객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 하면은 난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전 분열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번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더욱 촉발시켰다고 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한민국이 난파할 것이냐.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은 그러면 동지적 관계냐? 동지적 관계일 수가 있느냐? 인류 역사상 최악의 포갑 정권과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유민주 체제가 공통된 가치관으로 동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게 민족 공존이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막강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다수당은 아니지만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개헌 기도를 저지시켰어요. 이 자유한국당은 그 당명이 자유를 지킨다, 한국을 지킨다는 겁니다. 당명이 참 잘된 정당입니다. 그럼 그 이름값을 해야 될 텐데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3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여론 조작이나 일삼는 가짜 여론조사 기관과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하는 세력들이 의용 언론을 동원해 국민을 현혹해도 나는 깨어있는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번을 속고도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고 과연 정상회담을 한 것이겠냐 라면서 우리 민족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문제라는 시각이 북측과 조사파들이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라고 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걸핏하면 색깔론을 들먹이는 저들의 음해 공작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깨어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히틀러의 위장평화 정책에 노란한 체인벌림보다 당신은 비난받던 처칠의 해안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고 마음 든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7일 그 판문점 선언문이 나온 직후에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전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승찬에 불과했다. 남북 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문 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4월 27일 선언문이 나온 직후에 전희경 대변인이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이란 이 대변인 논평도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될 때라야 공동 번영과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만이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남북 간의 모든 교류 역시 북한의 핵 포기가 우선될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 이는 그토록 비난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북한은 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 왔다. 우리는 8차례에 이르는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도 공허한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을 북한에 함으로써 이후 미국 회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봉착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전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6.15 선언 및 14 선언으로 인한 청구서를 다시금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서해 NLL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및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의 약속까지 해주고야 말았다. 남북회담에 이어 치러질 미북 간 정상회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국내 여론용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생각을 많이 한 핵심을 찌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와 전희경 대변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입니다. 이 당은 공당이라고 그러죠. 그럼 당의 공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쯤은 이 문재인, 김정은 선언문의 전문에 대한 비판이 나와서야 합니다. 그것도 내용도 충실하게 좀 길게 논평 수준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게 과연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법 질서, 헌법 정신, 헌법 조문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판을 하는 제대로 된 문서가 나왔어야 합니다. 시간 충분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도 발표문이 나오자마자 2시간 안에 200개 원가지로 한 100장 분량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상근 인원을 가지고 전문가들도 많고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빨라야죠. 이런 사태에는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려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이런 논평이 있은 다음에 어제쯤은 아주 제대로 된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나왔어야. 그리고 홍 대표는 자주 이 정권을 향해서 주사파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사파 정권이라는 증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야 합니다. 그럼 누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전향했느냐 안 했느냐 명단을 공개를 해야죠. 그거 조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사파로 지목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보고서로 내야죠. 공당이 보고서를 내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마음 놓고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걱정을 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사파 비판, 남북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 늘 평범한 개인이 하는 건 괜찮지만 홍준표 대표는 제2당의 대표입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만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런 말로 하는 비판 또 되풀이되면은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 존립 목적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 국민 세금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적을 돕기 위해서 쓰는 것을 막으라고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작동시켜야죠. 우선 청문회를 해가지고 관련 장관을 불러서 이번에 회담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문구 하나하나를 따져야 돼요. 그게 완전한 비핵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뒤 맞춰보면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고 이게 어떻게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의미로 쓰이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국정원장 그리고 총리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그리고 예산 문제죠. 지금 이 판문점 선언문대로 하면 수십 조가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죠. 그러려면 현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정부의 의도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용감하게 반공자유투사가 되어라라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용감한 사람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용감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고 용감하지 않았다고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치인이 게을러서는 안 되죠. 용감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부지런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